FTX 파산 이후 코인 줍는 이유. 예. 이번 방송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정말 위험한 결정이니까 따라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회사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얼마나 싼가 안 싼가, 싸다고 하면 지금이 바닥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라는 타이밍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물론 위험한 종목은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말이죠. 줍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줍줍 종목들의 섹터가 디스플레이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엔화 등 완전히 바닥까지 폭락한 종목들이었고, 최근엔 기아를 매수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좋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로는 연말 배당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장이 안 좋을 땐 배당 높은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나름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는 저의 돈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코인인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닥이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결심을 한 거죠. 코인의 펀드멘탈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코인의 펀드멘탈은 전혀 안 믿는 편입니다. 가령 네덜란드 튤립이나 다름없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처럼 저점만 주구장창 찾는 투자자에게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매력이죠. 그리고 코인은 변동성이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완전 위험 자산이긴 한데 지금 이대로 코인 장이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감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거는 판이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 보니까 엄청난 자본들이 몰려 있는 상태이고 이 판이 당장 사라진다는 상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업비트니 빗썸이니 바이낸스니 코인베이스니 하는 거래소부터 코인에 투자한 모든 개인 기관 펀드들이 다 망하는 사태가 당장 몇 년 안에 일어날 거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은 크고 당장 망하지는 않는데 저점인 상황이다 보니까 랠리가 온다면 선소민님 말씀대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랠리가 안 오고 그냥 이대로 끝난다면 코인에 들어간 돈은 없어지는 거겠죠. 다소 무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바닥에 떨어진 코인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인이 바닥을 벗어났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안 사고 있었습니다. 계좌도 양전환을 한 상태였고요. 근데 기회가 다시 온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위 코인 거래소 FTX 파산, 30세 창업자의 몰락. 이미 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사건을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세계 3위 거래소 FTX가 파산을 하게 된 겁니다. 세계 코인 부자 랭킹 2위였던 샘 뱅크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계 2위 코인 거래소 FTX를 설립을 했고 그 거래소가 망하는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참고로 FTX 몰락의 스토리에 등장을 하는 세계 1위 코인 부자는 자오 창펑이라는 사람으로 세계 1위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업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샘 뱅크먼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코인 투자 회사를 창업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FTX 거래소도 만들고 자체 코인인 FTT 코인도 만들었던 건데 참고로 FTT 코인은 시총 30위 정도로 규모가 꽤 큰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왜냐면 FTX 거래소에서 메인으로 미는 코인이니까. 코인 투자 회사 알라메다의 대부분의 자산이 FTT 코인이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코인 가격을 방어하는 전략적인 투자 회사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가뜩이나 코인 시장이 불황인 상태에 돈도 없는데 세계 1위이자 FTX 거래소의 라이벌이자 FTT의 초기 투자 회사인 바이낸스가 FTT 코인 7천억 원 어치를 내다 던집니다. 알라메다도 가격 방어를 못했기 때문에 FTT 가격은 폭락을 했고 회사에 돈이 없음을 눈치챈 고객들이 FTX 거래소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이른바 뱅크런 대탈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바이낸스에 인수를 요청을 한 건데 참 이상한 그림이죠. 이 위기를 도래시킨 장본인이 애초에 바이낸스였는데 위기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에 인수를 요청한다?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려고 하는데 역시 바이낸스는 인수를 하지 않고 결국 FTX 파산으로 결론이 난 거죠.
FTX 거래소를 인수하려고 재무 상태를 까봤더니 빚더미인 상태였고 심지어 위법의 정황까지 있어서 구제가 불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거래소에서 벌었을 법한 그 많은 돈들 다 어디 갔어? 어떻게 그렇게 돈이 없을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경험에서 비롯한 뇌피셜을 말씀드리자면 금융계 쪽 사람들은 돈을 버는 족족 다 보너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놔서 부동산이든 다른 자산이든 쟁여놓는 게 이쪽 세계의 습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유보금 같은 게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고 고객의 돈까지 손을 대는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돈을 한창 잘 벌 때 임원들이 자기들 곳간에 쟁여놓는다라는 거죠. 언제 망하더라도 자기들이 실현한 수익은 훼손되지 않도록 해놓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쪽 세계의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파산한 FTX 거래소든 루나코인 수뇌부든 리만 브라더스 망했을 당시 임원들이든 다들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한 건 했다고 생각을 하지 남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까지 다가가지는 못하더라 라고 저는 봅니다. 회사는 망해도 망하도록 운영한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안 가는 거죠. 참 자본주의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낸스는 빚더미였던 FTX 거래소를 인수하지 않고 망하게 내버려 두고 인수 취소 공시를 냈을 때 더욱 불안한 투자자들의 뱅크런은 가속화됐고 다른 코인들까지 영향을 미쳐서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 이번 FTX 상황의 전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슈카월드의 FTX 파산 공포에 질린 코인 시장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참고해서 요약을 만든 겁니다. 일주일 만에 평균 마이너스 20% 하락을 했으니까 코인 시장에 엄청난 악재인 것은 확실하죠. 그러나 제 눈에는 이게 기회로 보였던 겁니다. 물론 망한 FTT 코인에 투자한 분들은 손실이 크겠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면 거래소가 하나 준 겁니다. 우후죽순 존재하던 많은 코인 관련 사업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는 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의 점유율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령 예전에 닷컴 버블 때 엠파스나 라이코스 등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잃었겠지만 투자금의 일부를 구글이나 아마존에 들어갔더라면 엠파스나 라이코스에서 잃은 것보다 몇 배로 수익을 가져갔겠죠. 코인 시장의 지뢰가 연이어 터지면서 수많은 리스크들이 오히려 시장이 정리되어 가고 있다.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과연 코인 시장의 화랑은 다시 찾아올 것인가? 아니,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올 것인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코인들의 시총은 날아가는 거죠. 저는 아무리 네덜란드 튤립이라고 해도 랠리가 남아있다면 저점 매수는 고려해 봄직하다라는 마음으로 사이드 머니 수준의 금액으로 저점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잃을 가능성도 큰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니고 성공할지도 미래가 도래해 봐야만 알 수가 있겠다. 저는 다양한 코인을 사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딱 하나만 사고 있습니다. 바로 시총 3위인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근에 악재에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리플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에 처음 들어갔던 이유는 재판이라는 큰 리스크가 껴있는 상황이라 낙폭이 커서 살아남기만 한다면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저점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재판이 리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길래 결과가 나오면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 그 반등이 클 수도 있겠구나. 라는 포인트로 선택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이번 위기 때도 많은 코인들이 떨어져서 회복 못하고 있던 와중에도 리플은 꽤 선방하고 있습니다. 저의 리플 계좌도 플러스 전환했다가 이번 위기로 폭락이 왔길래 저의 저점 매수 철학대로 떨어질 때마다 줍줍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